한국 부자 자산들 이제는 100억은 돼야 부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값이 한 100억이라고 얘기해요. 과거 보시면은 이제 만족도 자산 규모별 부자 자각도인데 뭐 본인이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100억 이상의 63%가 이제 부자라고 생각하시고 나머지들은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 저분도 대단하네. 본인은 부자가 나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거든. 네. 자산이 여기 나는 여기 넘어서야 되잖아. 근데 나도 개인적으로 내가 부자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왜냐면 저는 1억을 벌거든요. 뭐냐면 우리는 다들 알겠지만 이 3만 원짜리 티셔츠 입고요. 네. 3만 원짜리 청바지에 3천 원짜리 슬리퍼를 신고 카페에서 마시멜로 굽고 있는 이제 상위 1%. 나는 이러고 놀기 때문에 그런가? 아무튼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100억 이상은 있어야 이제 부자라는 소리를 들고요. 1년 전만 해도 1년 전만 해도 사실 중간값이 60억이 아니었네. 70억이었거든요. 1년 사이에 30억이 주가는 그대로인데 부동산 올라서 그런가? 부동산 때문이죠. 중간값이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30억을 더 벌어야 내가 이제 부자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머릿속에 부자들 보면은 뭐 이런 부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 나도 이제 이걸 보면서 생각을 해봤던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 이제 도끼죠. 보시면 현금 따발이 이렇게 해놓고 막 플렉스 이렇게 해놓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 아닌가? 그렇죠. 근데 사실 내가 얘보다 돈은 많거든. 근데 내가 과연 부자인가? 라는 생각. 우리 나름 이제 TV에도 이제 성공한 투자자로 나오고 내 프로필도 찍고 하지만 사실 얘보다 돈 많은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 네,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들은 야, 이 정도 되면은 다들 이러고 살지 않을까? 이렇게 플렉스하면 살지 않을까?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을 보니까 이러고 있는 거야. 구수하네. 대리석 바닥에서 구수하네. 이러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지. 내가 사실 하는 짓거리는 똑같잖아, 옛날이랑. 네네. 나도 여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도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나만 그러느냐? 네 것도 갖고 왔어. 나만 죽을 수 없지. 나랑 둘이 죽을 수 없지. 놉니다. 제 신발. 신발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사준 이게 참고로 흰색 신발이에요. 나이키 흰색 신발인데 얘도 자산이 수십억인데 이거 10만 원짜리 요거를 신고 다니다가 최근에 신발을 바꿨어요. 네, 제가 6월 달에 바꿨어요. 6월 달부터. 제가 돈 쓰기 시작한 거는 이번 연도 6월 달이지 그전에는 하나도 안 썼어요. 이때가 아마 자산이 20억 이상 있을 때였거든요. 아직 근데 그러니까 나도 잘 이게 현실 아닌가? 그렇죠. 이게 현실 아닌가? 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요즘 쓰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상상 속의 부자들은 이런 건데 현실은 다르다. 그래서 나는 아직 내가 그런지 잘 못 느끼겠어. 그래서 사실 금액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네.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부자가 꼽은 가장 기여도가 큰 부의 원천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부자들은 스타트부터 달라. 그래서 상속증여가 많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속증여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었습니다. 19%에서 17%로 줄었어요. 그리고 사업소득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럼 어찌 보면 상속으로 부자 되시는 분들은 17%니까 그 이외에 83% 정도는 본인이 노력하거나 투자 혹은 사업으로 인해서 부자가 되신 분들이네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사람들은 저는 이제 안타깝게도 뭐 이제 상속 때문에 스타트가 다르다. 출발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갈 수 없다. 얘는 여기서 가는데 우리는 여기서 가니까. 근데 사실 보니까 여기서 가는 애들은 거리가 한 20% 정도밖에 안 되고 사실 이 정도는 조금만 빨리 뛰면 따라잡을 수 있다. 80%는 이거를 따라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아버지나 부모님이 못 살아서 나는 성공할 수 없어 나는 못 배워서 그럴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열심히 하다 보면은 사업소득이나 아니면 금융투자 근로소득으로 인해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좋습니다. 우리도 가능 상속증여보다 뭐 사업소득이라든지 이런 투자로 인해서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상속증여로 되신 분들이 뭐 많다고 하면 많은 건데 뭐 적다고 하면 또 적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화이팅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의 원천 성장 기초가 되는 종잣돈은 한 5억 원으로 본다고 얘기하네요. 종잣돈 5억 원이요? 네네. 와, 이거 빡세네. 5억이 종잣돈이구나. 근데 5억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3년에서 5년이면 충분히 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빡세게 하면은. 빡세게 진짜 하면. 내가
진짜 아무것도 없고 단칸방에 살아도 5억은 3년에서 5년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일을 해서 버는 거는 한계점이 있고 일을 하면서 이제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시드를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번다면 이거를 적금처럼 이제 이자 수익이 높은 상품이나 아니면은 안전한 투자 상품으로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누리면 저는 5억 3년에서 5원이면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얘네들이 이제 복리로 불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나는 5억 솔직히 3년 5년 충분히 희생하고 모으는 거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저도 3년 만에 네. 3년 만에 10억을 넘겼는데 가능해요. 3년이면 되네. 여러분 3년이면 된다. 막연히 5억이라고 하면은 이거 어떻게 벌어? 너는 이제 혼자라서 그래. 애가 없어서 그래. 뭐가 없어서 그래라고 얘기하겠지만 사실 하루에 2시간만 자고 1시간만 자고 3년 고생하시잖아요. 저는 3년이면 되네.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저희도 거의 몇 시간 안 자거든요. 지금도 많이 안 자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도 다 각자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해가지고 그만큼 번 거 아니에요? 네,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리고 부자는 부자답게 만드는 자산의 요소 1순위가 가족관계랑 부자가 원하는 부자상은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끊임없는 노력으로 자기 개발하는 부자로서 사람들이 날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겸손하고 검소한 부자 그다음에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 부자 그다음에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부자 타인으로부터 존경심 존경을 받는 부자 외모 모습에 부유함을 느껴지는 부자는 별로 없습니다. 좀 적네. 그러니까 플렉스하는 도끼 같은 애들. 네네. 이런 것보다는 그냥 남의 시선에서 우리는 착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부자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 느끼는 게 부자는 착하기 쉽다. 착하기 쉽다. 이거 드라마 대사잖아요. 네, 부자면 착하기 쉽다. 실제로 부자는 착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내 관심사는 작은 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큰 거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작은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부자가 되면 착하기도 쉽다. 그러니까 과거 보면은 뭐 자산가들은 뭐 악마고 뭐 불법적으로 벌었을 거야, 유산 상속 받았을 거야, 뭐 쟤는 무슨 엄청나게 뭐 나쁜 짓을 했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에는 그런 불법적인 거 잘 못하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상속세도 높아가지고 이제 상속으로 인한 큰 부자도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부자들은 남들한테 보여주는 게 착한 사람으로 보여주기를 원하나 봐요. 그렇죠. 나도 그래. 사실 내가 자산이 늘어나는 것보다 사람들이 나를 되게 착한 사람으로 봐주는 게 정말 얼굴은 이렇게 생겼어도 그걸 원한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들의 뭐 이제 얘기를 보면 부자는 본인의 생활에 전혀 걱정 없고 남을 위해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그냥 이 사람도 똑같아. 여유를 가지고 있고 부담 없이 뭐 이런 얘기고 부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유로운 거. 이거 돈 걱정 없으니까 여유로운 거겠죠. 그죠.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돈 많으니까 할 수 있는 얘기. 여유로운 게 진정한 부자가 아닐까요? 없는 사람들은 이런 얘기 못해. 여유로우니까 착할 수가 있고 너그러울 수가 있는 거네요. 오히려. 그래서 금액은 얘기하지 않죠. 자, 그리고 이제는 부의 사회적인 이제 환원 소득이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는 노블리스 오블리지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자로서 책임감이 더 중요하죠. 세금 많이 내시면 됩니다. 세금 많이 내시면 되시고요. 기부 많이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아무튼 부자들은 남들한테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냥 착한 거죠.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근데 이게 착해져요. 근데 사실 이게 진짜로 좀 여유가 생기면 나도 모르게 마음적으로 여유가 생기죠. 여기 보시면은 여유가 없고 가족관계 원만하고 그러면서 마음에 부담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실수를 하더라도 사실 그냥 너그럽게 용서해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삶이 각박하고 진짜 찌들어 있으면 옆에서 툭 쳐도 짜증이 나잖아. 그렇죠. 내가 너무 힘든데 옆에서 한마디 툭툭 던지면 짜증난단 말이야. 근데 그런 여유가 있으면 사실 태생이 착하고 안 착하고를 떠나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확률적으로 착하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달 음식 하시는 분들 있죠. 이제 배달 음식 이제 왔다 갔다 해주시는 분들도 이제 조금 아파트도 이제 고급 아파트면 조금 더 배달하기 좋다라고 이런 말도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달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고급 단지 가는 거랑 일반 빌라촌 가는 거랑 매너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마 배달업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는 뭐 또 마찬가지로 피자 반으로 접어서 오더라고요. 그러면 접으면 2배로 먹네. 한 입에 꽉 들어가네. 아무튼 그런 적도 있고 아무튼
아무튼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 이제 주식을 늘리는 부자들은 주식을 늘리고 있고 예금 적금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 보유량을 줄이고 있고 금이라든지 이제 금 같은 인플레이션에 해치되는 그런 자산을 좀 옮기고 있다. 네. 하지만 서민들은 아직까지도 예금 적금을 매 좀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부자의 대열에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올해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부자들이 많이 증가했다라고도 생각하죠. 왜냐면 주식은 그렇게 크게 반등치지 않았으니까. 또 부자들이 뭐 단타치고 웃기기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이제 자산가들이 조금 늘어난 것 같고 그 자산가들 중에서도 예금 적금보다는 금이라든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부자일수록 전문가의 의견을 조금 따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부자 기준에 부자 되는 방법 중에 가장 큰 걸 차지하는 거는 사업 소득이다.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또 많은 부자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렇죠. 이제 코인이 제대로 좀 인정되고 부자 종목에도 코인이 더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뭐 부자들은 주식을 사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죠. 네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지금 10% 정도 올라왔죠 부자들이. 근데 우리가 그 안에 끼면 내년엔 더 큰 부자들이 생기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들고 나는 아직까지는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이 더 핫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비트코인 때문에 이 시장에 남아 계신 분들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부자들이 자산을 옮기는 거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해지를 하고 싶어 하고 우리는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서 불안하기 때문에 뭘 한다? 좀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이제 자산 구매별 종잣돈 마련 방법으로는 또 주식이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잣돈 마련하는 것도 주식이 압도적이다.